그냥 대놓고 무역, 장벽 하겠다 라는 것도 좀 보이기 때문에 해외 메이커들한테는 일본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본에서 장사해봤자 좋은 거 없다, 그런 걸로도 보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 진출한 지 1년 된 현대자동차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철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아이오닉 5랑 넥소로 진출한 지가 딱 1년 정도가 됐습니다. 파이팅 현대. 과거에 이제 한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불식시키고자 야심차게 전기자동차가 진출했는데, 뭐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가서 얘기를 했었고, 예. 당장의 중간 상황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일 양국에서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결과가 좋진 않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반성을 한 겁니다. 예, 올해는 판매량이 좀 부진했네, 1년 동안은. 근데 앞으로는 다를 거다 이래가지고 야심차게 일본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현대가. 예,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도 지난 1년이 오히려 오픈빨이 있어서 더 낫지 않았을까. 올해부터가 어찌 보면 좀 더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현대차 일본서 브랜드데이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현대 부사장님 이제 모셔와가지고 현대가 앞으로 이제 더 일본 시장에 힘을 쓸 겁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브랜드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한국경제기사네요. 1 재진출 첫해 기대에 못 미친 현대차. 뭐해서 이제 미국에서 통한 파기역 서비스로 승부수를 걸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현대가 이번에 이제 1년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매년 정기점검 기본료 무상 제공 파기역 서비스. 연간 최대 100만원 외관 손상 수리비 지원. 뭔가 좀 기존보다 좀 더 서비스를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번 약을 팔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당장 여기가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그럼 일본 기사에서도 보도를 몇 개 했습니다. 현대 신형 배터리 EV 모델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6 일본 최초 공개라면서, 지금은 전기자동차는 아이오닉 5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코나 일렉트릭도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도입을 할 거다. 플러스 아이오닉 6도 언젠가 도입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판매하는 현대 아이오닉 5의 가격이에요. 밑에가 이제 가격인데 곱하기 10을 하면은 우리나라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나름 있는 편입니다. 당장의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보다 일본이 쌉니다. 기존에 있던 가격으로 인상하거나 그런 건 없고, 아까 기사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통한 파기역 서비스. 현대의 주인이 안심하고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3년간 차량 검사, 배터리 교환, 그다음 외관 데미지 케어까지 공짜로 해드립니다. 어머. 그러니까 퍼주는 거예요, 3년간. 거기다가 또 런칭할 때랑 다르게 일본 전국에 이렇게 서비스 센터를 막 갖춰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구입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냐, 프로모션을 좀 이제 세게 이제 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장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여러분. 짜잔. 뉴시스네요.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올해 1분기는 162대를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당장에 이렇게 판매량이 좀 이제 저조한 거를 둘째 치더라도 라이벌이 짱짱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전기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많이 떠올립니다. 예. 예, 당장에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게 테슬라 가격표인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눈에 띄는 건 몇 개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전기자동차 약간 구입해 보시려고 검토해 보신 분들, 모델 Y 이 친구 가격 싸죠.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테슬라가 모델 Y 7,800에서 8,500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8,500까지 가는 모델 Y가 일본 내에서는 그렇죠, 딱 1,000만 원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이오닉 5 말고도 검토할 만한 차가 이 정도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가.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차, 이게 중국 BYD입니다. 아토3라고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는 전기차래요. 이게 가격대를 이제 저렴하게 들고 왔거든요. NHK 뉴스인데 세계 2위 중국 EV 메이커가 일본 상륙이래가지고 BYD가 이제 올해 판매 시작이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정기점검 기본료 무상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퍼주지 않으면은 일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악재가 있습니다, 현대한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기차 얘기할 때 자동차 가격
만 보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보조금 보고 사잖아요. 이게 보조금이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일본 일반 사단법인 차세대 자동차 진흥센터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제정한 이제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이게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아우디 이트론은 뭐 보조금이 일본 돈 46만 엔부터 60만 엔까지 이 정도로 보조금을 주네요. 테슬라 모델 3 65만 엔.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게 아니지. 우리한테 650 정도 테슬라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일본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더 받으면은 그러니까 도쿄 지역 사람들은 테슬라 살 때 보조금 우리한테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작년에 현대는 보조금 얼마 줬어요 일본에서? 라고 했을 때 나오죠. 현대 아니 5 85만 엔. 예, 그렇죠. 최대급입니다. 와. 제가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은 현대차가 다른 외제차랑 다르게 일본 보조금의 뭡니까? 맥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클리어를 한 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사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빼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용 비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줬던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기차가 친환경만 되면은 좀 기능이 부족해. 유사시에 전기차에 있는 전력을 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집에 가정용 주택용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예. 그런 걸 뭐 유럽차는 그런 걸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뭐 중국 BYD라니 현대는 그런 거 다 되네? 너희들 합격이야. 이래가지고 작년에 85만 엔을 줬던 겁니다. 그러면 뭐 우선 올해도 똑같이 이게 85만 엔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올해 발표가 된 이 전기차의 보조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올해도 모델 3 아까 모델 Y 65만 엔 테슬라도 작년이랑 똑같네요. 자 그런데 현대 보조금 올해 딱 봤을 때 갑자기 6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응? 아까 뭐 일본에 전력을 빼가지고 쓸 수 있으면은 보조금이 올라간다면서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현대 보조금이 200만 원이 줄었어요?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나 신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이번에 그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보조 촉진금의 개요입니다. 올해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어잖아요. 자, 이게 번역한 PDF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나오는데 이게 연도 번역을 잘 못해요. 번역기가. 이게 2013년입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약법 톱 러너 제도의 대상 차량만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둔 거예요. 이 톱 러너 제도가 뭐냐면은 기기 등의 에너지 소비 효율의 결정 방법의 하나이며 일본의 독자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라면은 전기차의 연비 효율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특정 연도 때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라는 걸 클리어한 차만이 이 톱 러너 제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목표 연도 이후에 각 연도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출하 대수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이 목표 기준치를 차량 중량마다의 출하 대수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 이하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 톱 러너 제도는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하 대수, 판매된 차야 된다. 어느 정도 대수가 나와야지 여기에 니들이 인정이 되지. 그냥 일본 메이커랑 싸우겠다고 저렴한 전기차만 들고 와가지고 니들이 그냥 보조금만 타가려고 해? 그러면 니들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약간 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올해부터 이 조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새롭게 일본에서 판매 시작하자라는 회사들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메이커 중에 이 톱 러너를 클리어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벤츠도 이제 싫다 이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르세데스도 안 돼? 작년 건데 나오죠, 여러분.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EQE 고급차 있잖아. 뭐 차량 가격이 뭐 우리나라도 한 1억 1천 정도 되네요. 아이오닉 5랑 똑같은 85만 원을 보조금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 EQE, EQS 나오죠. 올해 보조금 68만 원. 뭔가 보조금이 줄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우상
응. 렉서스는 작년에도 85만 엔 그대로였고, 렉서스 UX가 작년 겁니다. 또 그대로였는데 똑같이 85만 엔이네? 그러면 이게 해외 메르세데스 벤츠만 차별한 거네. 일본 정부 머리 진짜 많이 썼어요. 아까 이거 번역본 위에 나오죠? 예. 세금 별도 840만 엔 이상 차는 사치차예요.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비싼 차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840만 원 이상 차량은 아무리 외부 전원 공급 톱 러너 인증 클리어한다 하더라도 산정된 보조액에 0.8을 곱하겠다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해외 메이커가 일본에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기에 좀 더 빡세졌습니다. 즉 뭐다? 올해 아이오닉 5를 사는 사람은 작년보다 돈 20만 원, 우리한테 2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적게 받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 일본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보조금은 똑같아요. 왜? 얘들은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살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 고민하는 분들도 있잖아. 현대차가 비싸졌다는 게 아닌데 그렇죠. 결국에 보조금 때문에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정기점검 기본료 무상 제공 연간 100만 원의 수리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서는 승부수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승부수도 뭐도 아니고 그냥 또이또이예요. 작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건 사러 갔을 때 내가 서비스 하나 더 해줄게요 라는 것보다 깎아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올해 현대가 작년보다 할인율이 줄었기 때문에 악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말로 하면 일본 차, 예전에 제가 현대 이러면서 얘기했죠. 이거 닛산의 사쿠라 불티나게 팔린다고. 이 친구는 보조금이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 경차 뭐 전기차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이런 테슬라랑 경쟁할 때 현대차의 조건은 2022년보다 2013년이 더욱더 안 좋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구나. 원래 일반 가솔린 차는 여러분 발표하고 할인 안 해주잖아요. 이거 신형이니까. 1년 정도 지나면은 딜러 가면은 1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한 2년 되면은 이제 구형 가까이 되니까 좀 더 할인. 왜냐면 마이너 체인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게 전기차잖아요. 가격이 작년이랑 올해랑 뭐 파는 쪽은 그대로인데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사실상 인상된 거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하이브리드라든지 가솔린차 타다가 전기차 한번 볼래 했는데 얘들은 분명히 나온 지가 1년이 넘고 구형인데 가격을 더 올라갔네? 그럼 그걸 누가 삽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랑 BYD 그리고 벤츠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더 일본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해외 브랜드에게는 가시밭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시. 여러분들도 전기차 검토하는 게 있는데 보조금이 작년보다 더 안 나온다 이러면 그 차 왠지 사기 싫잖아요. 작년에 그 차를 산 사람이 차를 잘 산 게 되잖아. 내가 흑우가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 이게. 그 마음 때문에요. 소비자 심리라는 게 움직이거든요. 그 현대는 그렇다 쳐더라도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벤츠한테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왜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따로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법인도 세우고 가솔린, 디젤, 뭐 하이브리드. 근데 일본은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일본의 메르세데스 벤츠 카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이외에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벤츠한테 니들은 사치품이니까 너희는 보조금액의 0.8을 곱하겠다. 요딴 식으로 하잖아요. 야 보면서 야 이건 합리적인 독일인조차도 사치품이라서 이거 과세를 받는 야 이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일본에서 작심하고 아예 일본 자기 나라 전기차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저렇게 미는 게 보이는 게 올해 같습니다. 그 일본 차를 우대하자 그런 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그 일본 전체적으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건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급차를 사는 분들은 이미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분들만 우대하는 거예요? 라는 그 국민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도 좀 생각해서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본 정부가 정한 세금 빼고 840만 엔, 8,400만 원은 일본에서는 사치품이다
라고 이제 정부가 어찌 보면 일본은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뭐 아까 충이 말한 국민 감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함부로 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은 부자들이 상차. 이거를 국가 이런 데서 이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거는 뭐 고급 사양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에게는 돈을 적게 줄 거야 라는 식 기준을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대놓고 무역, 장벽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도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해외 메이커들한테는 일본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좀 더 오히려 더 포기하게 만드는 일본에서 장사해봤자 좋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이네요. 제조업은 보조금은 지들이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 뭐 할인하는 거 빼고도. 근데 스스로가 보조금이 줄었다고 할인하기에는 우리 차 안 팔립니다. 싼 마임이다라고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반대 말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메리트가 줄으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현대 재팬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지금 머리가 터지겠네요. 팔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